식물 바이러스조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바이러스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세포에서만 증식합니다. 살아있는 세포가 없는 경우에 바이러스는 증식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바이러스는 이분열법으로 증식하지 못합니다. 세균의 경우 이분열법으로 증식하지만 바이러스는 이분열로 증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바이러스는 핵산으로 RNA와 DNA 중 한 가지만 가집니다. 이는 바이러스 입자 내에 RNA와 DNA가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바이러스는 입자 내에 핵산을 복제할 리보솜이 없습니다. 바이러스 입자는 침입한 숙주의 리보솜을 사용하기 때문에 리보솜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바이러스 입자는 초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입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전자 현미경을 통해 관찰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봉입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봉입체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에서 관찰되는 구조입니다. 봉입체의 형성 과정은 바이러스가 모여 형성되는 경우, 바이러스 구성물질이 모여 형성되는 경우, 바이러스와 상관없는 물질이 모여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러스의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이러스는 간단하게 핵산과 핵산을 둘러싸고 있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A는 막대형 바이러스의 구조를 나타낸 모식도입니다. 막대형 바이러스 이외에 B와 같은 구형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C는 피막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로 피막은 핵산과 외피 단백질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러스의 증식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식물에 침입하여 우선 바이러스 핵산을 둘러싸고 있는 외피를 벗어냅니다. 바이러스에서 유래한 RNA는 RNA 이존성 RNA 복제 효소를 통해 이중가닥의 RNA를 형성합니다. 이중가닥 RNA는 식물의 DNA와 같이 전사와 번역을 통해 단백질을 발현합니다. 전사를 통해서 새로운 바이러스를 생성하기 위한 핵산을 만들어내고 RNA의 특정 부분의 번역을 통해 새로운 외피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생성된 RNA와 외피 단백질은 새로운 바이러스를 형성하여 주변 세포들에도 감염을 시킵니다. 두 번째로 바이러스에 대한 식물의 저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식물의 면역 반응 종류는 우성 유전자 기반 저항성, 열성 유전자 기반 저항성, RNA 간섭작용 기반 저항성, 식물 호르몬 기반 저항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성 유전자 기반 저항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성 유전자 기반 저항성은 바이러스 입자에 식물세포 표면의 특정 수용체 부위가 상호작용하여 바이러스가 세포 내로 침입하는 것을 막습니다. 바이러스와 결합한 식물 수용체는 식물의 방어작용에 영향을 주어 추가적인 감염을 막습니다. 두 번째로 열성 유전자 기반 저항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열성 유전자 기반 저항성은 바이러스 입자가 식물 수용체와 상용하지 않아 감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RNA 간섭현상 기반 저항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RNA 간섭현상 기반 저항성, 즉 나이는 바이러스 복제 과정 중 RNA 의존성, RNA 복제 효소에 의해 이중가닥 RNA 형태를 가지는 중간 단계에서 일어납니다. 이중가닥 RNA는 다이서라는 효소에 의해 짧은 가닥으로 잘려지게 됩니다. 잘려진 이중가닥은 RISC와 아고네이트 단백질과 결합합니다. 결합한 복합체는 바이러스의 RNA와 상호적으로 결합하고 이후 RNA 의존성 RNA 복제 효소가 이중가닥의 RNA로 복제합니다. 복제된 이중가닥 RNA는 다시 다이서 효소에 의해 짧은 가닥으로 잘려집니다. 네 번째로 식물 호르몬 기반 저항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물 호르몬은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함량과 구성 성분이 달라지고 바이러스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도와줍니다. 다음은 식물 바이러스를 활용한 연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물 바이러스는 여러 분야에서 연구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초 연구용 소재로도 사용되고 진단 및 검역용 소재로도 사용되며 첨단 연구용 소재, 생물 유전자원 소재로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식물 바이러스를 이용한 유전 형질 도입 기술입니다. 식물 바이러스의 벡터는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 유전자가 바이러스 핵산의 일부분으로 존재합니다. 두 번째, 바이러스 복제 효소에 의해 단기간에 다량 발현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다른 평질 전환법에 비해 비교적 간단합니다. 네 번째, 넓은 숙주 범위로 인하여 다양한 식물에 적용 가능합니다. 바이러스 벡터는 크게 치환을 통한 바이러스 벡터, 삽입을 통한 바이러스 벡터가 있습니다. 식물 바이러스의 연구를 통해 하와이의 대기근을 막은 사례도 있습니다. PRSV는 파파야 나무에 링 모양 무늬를 만들고 수확량 또한 감소시킵니다. 1980년대 하와이의 파파야 생산량은 PRSV에 의해 94%나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1992년 미국 연구자들은 PRSV에 대한 저항성을 가진 GM 파파야를 개발하였습니다. 현재 하와이의 파파야는 70% 이상이 저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물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단 키트와 백신의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식물과 미생물 전문 기관인 존 인네스 센트리는 동부 콩 바이러스인 CPMV의 바이러스 유사입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단 키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대학에서도 콩 바이러스를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변형시켜 면역 반응을 보이도록 설계하여 백신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식물의 진단 방법 중 고전적 진단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째, 육안 진단으로 식물에 나타나는 병증을 직접 관찰하여 병의 유무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둘째, 접종을 통한 진단으로 식물의 병의 여부와 종류를 확실히 알 수 없을 때 다른 식물에 접종하여 나타난 증상을 통해 병을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정밀진단 검사입니다. 정밀진단 검사에는 전자현미경을 이용한 진단, 항원항체 결합법, 중합효소 연쇄 반응이 있습니다. 전자현미경을 이용한 진단. 전자현미경 진단은 식물의 조직을 떼어내어 염색제로 염색한 후 여과지로 흡수 및 건조시켜 전자현미경으로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효소결합항체법. 효소결합항체법은 항원과 반응하는 항체의 효소를 결합시켜 바이러스 입자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결합된 효소에 의해 보이는 기질의 발색 정도를 통해 반응의 정도를 파악합니다. 중합효소 연쇄 반응. 중합효소 연쇄 반응은 시험관 내에서 DNA를 증폭하는 방법입니다. 95도에서 DNA 이중 가닥이 풀리면 55도 내지 65도에서 프라이머가 단일 가닥 DNA에 결합하고 72도에서 DNA 중합효소가 프라이머에 부착되어 DNA를 합성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과정의 반복으로 DNA를 증폭하여 바이러스를 진단에 이용합니다. 최근에는 현장 진단 키트가 활발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식물의 즈백을 키트 아래 원형의 구멍에 넣으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것은 한 줄로, 감염된 것은 두 줄로 표시되어 바이러스를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감염된 즈백 속의 바이러스가 금나노 입자에 결합한 항체와 결합을 하면 막대를 따라 이동하다가 진단선에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식물 바이러스의 대표적 피해 사례를 보겠습니다. 2018년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가 충남 전역 등에 퍼져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상기온으로 바이러스 매개충인 총체벌레 번식이 늘어 피해가 급증한 것인데 잎과 열매의 원형문에 뒤틀림 등의 이상 증상이 일어나 고추 생산에 큰 피해가 갔습니다. 2019년 자두 곰보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방제가 당부되었습니다. 진딧물의 매개가 되는 자두 곰보 바이러스는 핵과류의 잎과 과실에 꿰져 모자이크 원형 반점 증상을 일으켜 문제가 됩니다. 이 병은 원래 확산이 더디나 지난 2016년 일본에서 병원성이 강하고 확산 속도가 빠른 계통이 발견되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0년은 박과 진딧물매 개왕화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진딧물로 매개된다고 알려진 커비브는 박과 작물의 잎에 모자이크 무늬와 얼룩덜룩한 황색 반점을 그리고 과실에는 불규칙한 무늬를 만들어 상품성을 떨어뜨려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작물별 식물 바이러스입니다. 식량 작물의 미곡류, 두류, 서류와 과수의 과일류, 그리고 채소의 조미체류, 과체류, 엽근 체류에 나타나는 바이러스와 병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량 작물의 미곡류입니다. 벼에 나타나는 RDV는 줄기에 흰색 점무늬를 일으키고 RSV는 황녹색 또는 황백색의 줄무늬와 잎말림, 뒤틀림 증상을 나타냅니다. 식량 작물의 두류입니다. 콩에 발생하는 BYMV는 잎의 얼룩, 황화,
위축 증상을 나타내며 SMV는 모자이크, 인맥의 투명화, 오갈, 괴사 등의 증상을 나타냅니다. 식량작물의 서류입니다. 감자에 나타나는 PLRV는 잎의 자색화와 말림을, 그리고 PVY는 반점이나 줄무늬, 궤저 병반을 형성합니다. 과수류 과일류입니다. 사과의 APMV는 잎에 불규칙한 반점이나 띠를 형성하고, 감귤에서의 CTV는 모욕의 황화와 그리고 쇠약해져 말라 죽는 고저병의 증상을 나타냅니다. 채소 조미 체류입니다. CMV는 고추에서 잎, 꽃, 열매의 변색과 기형의 형태를 보이며 SLV는 마늘의 황화, 주름 황색 줄무늬의 잎말림의 증상을 나타냅니다. 채소 과체류입니다. 토마토 TYLCV는 잎 가장자리의 황화와 오갈, 위축 등의 병증을, 그리고 수박의 WMV는 모자이크에 의한 얼룩무늬 병증을 나타냅니다. 채소 엽근 체류입니다. 배추 2NV는 간혹 병증이 없기도 하나 보통 위축, 모자이크의 병증을 나타내며 오이의 CMV는 위축과 모자이크 등의 병증을 보입니다.